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부터 권한 시스템, 그리고 커스텀 에이전트 정의까지 초급 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의 필요성과 역할. 둘째, 에이전트 네임스페이스 구조 분석. 셋째, 타입 정의와 인터페이스. 넷째, 빌트인 에이전트 유형. 다섯째, 권한 시스템 구조. 여섯째, 도구 시스템 설계. 일곱째, 권한 검증 메커니즘. 여덟째, 커스텀 에이전트 정의. 아홉째, 실전 활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개의 퀴즈를 통해 이해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관련 코드를 논리적 단위로 묶어주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름 충돌 방지입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도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다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드 구조화입니다. 관련 기능을 하나의 영역으로 그룹화하여 관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셋째, 협업 효율성입니다. 각 팀이 독립적인 개발 영역을 확보하여 충돌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없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함수와 변수가 하나의 전역 공간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름 충돌이었습니다. 동료가 만든 함수 이름과 내가 만든 함수 이름이 같으면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했죠. 두 번째는 코드 탐색의 어려움입니다. 수백 개의 함수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팀 간 충돌을 일일이 수동으로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네임스페이스를 백화점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백화점은 층별로 관련 상품을 모아놓죠. 1층은 화장품 에이전 시스템에서는 에이전트 폰 타입비스가 타입 정의를 담당합니다. 2층은 여성복 에이전트 폰 퍼미션스가 권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3층은 남성복 에이전트 폰 툴스가 도구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각 층은 독립적이지만 모두 하나의 백화점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도 이처럼 관련 기능을 층별로 나누되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네임스페이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첫 번째 줄 네임스페이스 에이전트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export type agent type B에서 빌트인 에이전트의 네 가지 유형을 정의합니다. build, plan, explore, general이죠. 세 번째, export interface agent config에서 에이전트 설정 구조를 정의합니다. name은 문자열, type은 agent type, permissions는 문자열 배열, tools도 문자열 배열입니다. 마지막으로 export function create agent에서 설정을 받아 실제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export 키워드가 붙은 요소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고 없는 요소는 내부에서만 사용됩니다. export 키워드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p가 있으면 네임스페이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ent agent type처럼 사용할 수 있죠. export가 없으면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실전 팁을 드리자면 외부로 공개할 요소에만 export를 사용하세요. 내부 구현 세부 사항은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캡슐화를 유지하고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타입 B은 빌트인 에이전트의 네 가지 유형을 정의합니다. 첫째, build는 코드 생성을 담당합니다. 실제 코딩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죠. 둘째, plan은 작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현 전략을 설계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셋째, explore는 코드베이스를 탐색합니다. 파일이나 함수를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넷째, general은 범용 대화를 담당합니다. 질문에 답하거나 설명할 때 사용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각 유형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Agent Config Interface는 에이전트 생성에 필요한 설정 정보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네 가지 필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name은 string 타입으로 에이전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둘째, type B은 agent type B로 build, plan, explore, general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셋째, permissions는 string 배열로 에이전트가 가진 권한 목록을 나열합니다. 넷째, tools는 string 배열로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목록을 지정합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이 모두 있어야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서화 효과입니다. 필요한 속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다른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컴파일 타임 검증입니다.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필수 속성이 누락되면 에러를 발생시켜 런타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셋째,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에이전트 타입을 추가할 때 기존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타입스크립트의 핵심 기능으로 코드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create agent 함수는 설정을 받아 실제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만드는 팩토리 함수입니다. 내부 동작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validate config로 설정이 올바른지 검증합니다. 필수 속성이 모두 있는지, 타입이 올바른지 확인하죠. 두 번째, permission manager를 생성하여 권한을 초기화합니다. config permissions를 전달하여 권한 관리 객체를 만듭니다. 세 번째, load tools 함수로 도구를 로드합니다. config tools에 지정된 도구들을 실제로 메모리에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agent instance를 생성하여 반환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쳐 완전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팩토리 패턴은 객체 생성을 추상화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create agent과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에이전트를 같은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어 코드가 단순해집니다. 둘째, 캡슐화입니다. 내부 구현을 숨기고 설정만 전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생성 로직을 알 필요가 없죠. 셋째, 유연성입니다. 에이전트 타입에 따라 다른 구현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uild 타입과 plan 타입이 내부적으로 다르게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권한 시스템은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어하는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권한을 문자열 배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read file은 파일 읽기 권한, write file은 파일 쓰기 권한, execute bash는 bash 명령어 실행 권한을 의미합니다.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권한 유무를 확인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작업이 거부되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한 검증 메커니즘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Permission Manager 클래스는 권한 목록을 set로 관리합니다. set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검색이 빠르기 때문에 권한 관리에 적합합니다. constructor에서 permissions 배열을 받아 set로 변환합니다. hasPermission 메서드는 특정 권한이 있는지 불린 값으로 반환합니다. cct의 has 메서드를 사용하여 시간 복잡도 5일로 빠르게 확인합니다. check permission 메서드는 권한이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메서드는 작업 실행 전에 호출되어 권한을 강제합니다. 도구 시스템은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모듈을 관리합니다. 도구는 문자열로 표현됩니다. bash는 bash 명령어 실행, read는 파일 읽기, write는 파일 쓰기, grab은 텍스트 검색을 의미합니다. 동적 로드 방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도구만 메모리에 올립니다. 모든 도구를 한 번에 로드하면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죠. 또한 도구 사용 전에 권한을 검증합니다. 권한이 있어야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로드 시스템의 코드를 분석해 오겠습니다. load tools 함수는 도구 이름 배열을 받아 실 도구 인스턴스를 map에 저장합니다. map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구 이름으로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입니다. for 루프로 각 도구 이름을 순회합니다. to registry to 기에도로 도구 이름에 해당하는 도구를 가져옵니다.
tool registry는 모든 사용 가능한 도구를 관리하는 전역 레지스트리입니다. 도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켜 잘못된 설정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맵을 반환하여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는 빌트인 에이전트를 확장하여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이전트 config를 extend에서 하여 추가 속성을 정의합니다. 둘째, 새로운 에이전트 타입을 유니온 타입에 추가합니다. 기존 build plan, explore, general의 데이터베이스나 security 같은 커스텀 타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create agent 함수에서 타입에 따라 분기 처리합니다. 커스텀 타입이면 커스텀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커스텀 에이전트 확장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 타입에 데이터베이스와 security를 추가합니다. 기존 타입들과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하여 유니온 타입을 확장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agent config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agent config를 extend에서 하여 기본 속성을 상속받고 타입을 데이터베이스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connection string과 max connections 같은 데이터베이스 전용 속성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create agent 함수에서 타입을 확인합니다. config 본 타입이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agent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agent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에잉치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AI 서비스에는 여러 팀이 있습니다. 코드성팀은 코드젠 네임스페이스에서 build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실제 코드를 생성하는 작업을 담당하죠. 문서 분석팀은 Doc Analysis 네임스페이스에서 explore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대량의 문서를 탐색하고 정보를 추출합니다. 대화 처리팀은 Chat 네임스페이스에서 General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처리합니다. 각 팀은 독립적으로 개발하지만 모두 에이전트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여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네임스페이스 활용의 실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련 기능을 그룹화하세요. 인터페이스, 함수를 네임스페이스에 모으면 코드를 찾기 쉽습니다. 둘째, 최소 공개 원칙을 따르세요. 외부로 공개할 요소에만 엑스포트를 사용하고 내부 구현은 숨기세요. 셋째, 계층적 구조를 활용하세요. 네임스페이스 안에 네임스페이스를 중첩할 수 있어 복잡한 시스템도 잘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명확한 네이밍을 사용하세요.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그 역할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네 가지 원칙을 따르면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네임스페이스가 해결하는 핵심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코드 실행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한다. 2번, 관련 코드를 논리적 단위로 묶어 이름 충돌을 방지하고 코드 구조화를 돕는다. 3번, 에이전트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4번, 런타임에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삭제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관련 코드를 논리적 단위로 묶어 이름 충돌을 방지하고 코드 구조화를 돕는다. 네임스페이스는 관련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주는 구조입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함수와 변수가 전역 공간에 뒤섞여 이름 충돌 문제가 빈번했고 코드가 커질수록 기능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 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export 키워드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네임스페이스 에이전트 안에 export type agent app과 export function create agent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해당 요소를 다른 파일로 복사하여 백업한다. 2번,
해당 요소를 네임스페이스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공개한다. 해당 요소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 수정을 방지한다. 4번. 해당 요소의 메모리를 즉시 해제하여 성능을 최적화한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해당 요소를 네임스페이스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공개한다. export 키워드가 붙은 요소는 네임스페이스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에서도 언급했듯이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 외부로 공개할 요소에만 export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export가 없는 요소는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Agent Config 인터페이스에 포함되는 필수수 속성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Name Type Database Logs 2번 Name Type Permissions Tools 3번 ID Status Memory CPU 3번 Version Author License Dependencies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Name Type Permissions Tools Agent Config 인터페이스는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필요한 설정 정보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name 이름, type, agent type, permissions, 권한 배열, tools, 도구 배열의 4가지 속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빌트인 에이전트의 agent type로 정의된 4가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create, read, update, delete 2번 build plan, explore, general 1번 admin, guest system 2번 input process, output feedback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build plan, explore general 에이전 시스템에서 agent type은 build plan, explore, general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build는 코드 생성, plan은 작업 계획 수립, explore는 코드베이스 탐색, general은 범용 대화를 담당하는 빌트인 에이전트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백화점에 비유할 때 이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의 주요 특성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상품을 한 장소에 모아 접근성을 높인다. 2번. 관련된 요소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찾기 쉽게 하고 독립적 관리를 가능케 한다. 3번. 상품 가격을 층별로 다르게 책정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4번. 고객과 직원 사이의 통신 채널을 암호화한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관련된 요소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찾기 쉽게 하고 독립적 관리를 가능케 한다. 백화점에서 1층은 화장품, 2층은 여성복처럼 층별로 관련 상품이 모여 있어 고객이 쉽게 찾고 직원이 담당 구역만 관리하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도 동일하게 관련 코드를 논리적 단위로 분류하여 코드를 쉽게 찾고 각 팀이 독립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게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대규모 AI 서비스에서 코드 생성팀, 문손석팀, 대화 처리팀이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려면 어떤 구조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모든 팀이 하나의 전역 변수 공간에서 작업하여 데이터 공유를 극대화한다. 2번. 각 팀의 코드를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로 분리하여 이름 충돌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3번. 모든 함수명 앞에 이니셜을 접두어로 붙여 수동으로 구분한다. 4번. 팀별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나중에 병합한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각 팀의 코드를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로 분리하여 이름 충돌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면 각 팀이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름 충돌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고 코드의 논리적 구조화를 통해 협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creagent 함수가 agent config를 매개 변수로 받아 agent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팩토리 패턴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이전트 생성 로직을 숨기고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타입의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다. 2번. 에이드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3번. 에이전트 간의 직접 통신이 가능해져 네트워크 지연이 제거된다. 4번. 런타임의 에이전트 타입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아진다. 정답을 선택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에이전트 생성 로직을 숨기고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타입의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다. create 함수는 설정 에이전트 config을 받아서 실제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팩토리 함수입니다. 이 패턴은 객체 생성 로직을 캡슐화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다양한 설정의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port 키워드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네임스페이스 외부에서도 이 함수를 통해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없던 시절 협업 시 발생하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문제 코드 실행 속도 저하. 해결 네임스페이스가 코드를 컴파일 타임에 최적화. 2번. 문제 동료와 내가 만든 함수, 이름 충돌로 예상치 못한 버그 발생. 해결 네임스페이스로 영역 3번. 문제 메모리 누수로 인한 시스템 크래시. 해결 네임스페이스가 자동 가비지 컬렉션 수행. 4번. 문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해결 네임스페이스가 데이터 암호화 제공.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동료와 내가 만든 함수 이름 충돌로 예상치 못한 버그 발생. 해결 네임스페이스로 영역 분리. 네임스페이스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함수와 변수가 하나의 전역 공간에 뒤섞여 있어 이름 충돌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협업할 때 동료가 만든 함수 이름과 내가 만든 함수 이름이 같으면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코드를 논리적 단위로 분리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빌트인 에이전트와 그 역할의 매칭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build 작업 계획 수립, plan 코드 생성. 2번 explore 범용 대화, general 코드베이스 탐색. 3번 build 코드 생성, plan 작업 계획 수립, explore 코드베이스 탐색, general 범용 대화. 4번 build 데이터베이스 관리, plan 네트워크 설정, explore 보안 감사, general 로깅.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build 코드 생성, plan 작업 계획 수립, explore 코드베이스 탐색, general 범용 대화. 빌트인 에이전트는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핵심 에이전트들입니다. build는 코드 생성, plan은 작업 계획 수립, explore는 코드베이스 탐색, general은 범용 대화를 담당합니다. 마치 회사의 핵심 부서처럼 각각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에이전트 컨피그를 사용하여 에이전트 설정 구조를 정의하는 이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이전트 생성 시 필요한 속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문서화된다. 2번. 컴파일러가 필수 속성 누락을 컴파일 타임에 감지할 수 있다. 3번. 새로운 에이전트 타입 추가 시 기존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4번.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 런타임의 에이전트의 메모리 사용량이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어떤 것이 틀린 설명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 런타임의 에이전트의 메모리 사용량이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컴파일 타임에만 존재하는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정의입니다. 에이전트 설정에 필요한 속성을 명확히 하고 name, type, permissions, tools, 컴파일러가 타입 검사를 수행하며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런타임 메모리 최적화와는 무관합니다.
런타임에는 인터페이스 정보가 제거됩니다. 지금까지 에이전 시스템의 핵심 개념을 학습하셨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통한 코드 구조와 타입 정의와 인터페이스, 빌트인 에이전트와 커스텀 에이전트, 권한 시스템과 도구 시스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0개의 퀴즈를 통해 이 이해도를 확인하셨으니 이제 실전에서 이 지식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에이전치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